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온열 질환 외에도 특별히 더 많이 증가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무엇인가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열이 나는 질환. 네, 맞습니다. 바로 식중독입니다. 여름철이야말로 비브리오균부터 시작해서 전티푸스, 콜레라, 그 다음에 그냥 대장균, 또 노로바이러스까지 다양한 식중독균들이 더욱더 많이 이제 기세를 떨치는 시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루머가 있더라고요. 레몬이 이런 식중독균을 막아준다. 레몬이 장티푸스도 막아주고 비브리오도 막아주고 노로바이러스도 막아준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정말 레몬이 그런 식중독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몬이 막아주지 못한다면 정말 그런 식중독에 대한 팩트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여름철 질환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 정현정 선생을 모시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저희 의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근무가 아닌데 병원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주에 그 온열 질환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중독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온열 질환인데 소금물 얘기 한참 하다. 그렇죠. 소금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지금. 오늘은 레몬이거든요. 그 첫 질문부터 해산물에 우리가 레몬 뿌려서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정말 식중독균이 죽어요? 안 그렇게 죽습니다. 레몬이?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일단 바이러스나 세균 자체가 레몬의 산에 그렇게 사멸되지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레몬 뿌리면 이렇게 맛이 좀 상큼해지고 비린내를 잡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 죽습니다. 우리 중국식 가면 네. 단무지에 네. 소독한다고 식초 뿌려서 먹잖아요. 그랬군요. 그럼 그것도 소독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뭐 이제 알코올, 소주 마시면 이제 뭐 알코올 소독이 된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면 회 먹을 때는 아저씨들은 맥주 안 먹어요. 소주 먹어요. 왜 소주 드시는지 아세요? 회 먹을 때? 알코올 소독된다고? 그렇죠. 그 소주는 도수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소주하고 회하고 같이 먹으면 비브리오든 뭐든 장티푸는 다 죽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멸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 알코올로 닦잖아요. 농도가 달라요. 알코올솜에 있는 그 알코올들은 80% 알코올이고 요거는 이제 세균의 벽을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드시는 소주 뭐 25도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보드카는? 보드카 몇 도죠? 43도. 안 됩니다. 그럼 바카디? 몇 도죠? 바카디는 60도 될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안 됩니다. 80% 정도 이상 알코올 농도는 되어야지 되는데 그 정도로는 술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80%. 그러면 80%짜리 도수 있는 술 먹으면 식중독균 없애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 전에 내 위장관이 먼저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럼 80도쯤 되는 네. 술을 네. 회에 뿌려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회를 먹고 같이 먹으면 되나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레몬을 뿌려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센 산을 뿌리면 균이 죽을까요? 산을 뿌려가지고 균이나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우리 화장실 소독할 때 염산 이런 걸로 소독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회의 단백질이 먼저 녹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소독하겠다고 했다가 뭐 단백질에 산을 부은 응고된 괴상한 덩어리를 드시게 되는 경험을 하시고 그러니까 산성 물질을 뿌리면 소독이 되긴 하는데 식중독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산성 물질을 레몬 같은 걸로는 안 되고 네. 그런 건 뭐 사람이 먼저 죽는 그런 물질들이다. 그렇습니다. 레몬즙을 뿌려서 이제 비린내를 잡는 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이제 생선살이 이제 부패하면서 생긴 에틸아민이라는 성분이 산으로 중화되기 때문에 냄새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맛은 좋아지는 게 맞나요?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맛은 조금 좋아질 수 그러면 해산물에 레몬을 뿌려서 먹는 게 근거가 없진 않네요. 비린내를 잡는 건 도움이 되는데 바이러스나 이제 식중독에 이제 관련된 균을 잡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맛있는 것을 먹고 아프냐 맛없는 것을 먹고 아프냐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호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균이잖아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잖아요. 레몬 뿌리면 예방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위산에서도 살아남는 놈이거든요. 위산의 그 산도가 레몬즙보다 높습니다. 근데 위산에도 살아남는 놈이 레몬즙 뿌린다고 죽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보통 걸리잖아요. 네네. 여름에도 걸려요, 이게? 걸립니다. 여름에도 걸리고 겨울에도 걸리는데 겨울에 많이 이제 오는 경우는 굴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여름에도 노로바이러스 흔합니다. 엔테로바이러스도 흔하고 여름은 원래 장염의 계절이죠. 그럼 노로바이러스는 계절을 안 타는 병이네요, 그러면? 겨울에만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장염과 식중독이 같은 말이에요? 다릅니다. 장염은 장에 생기는 염증 반응
식중독으로 인한 뭐 구토나 설사 등의 이제 질환을 얘기를 하는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 속하는 이야기고요.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식품이라는 선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토나 설사 같은 위장관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잘못 먹었다. 이게 명확하게 원인이 그러니까 횟집에서 먹고 난 뒤에 가서 주인한테 따질 수 있는 거는 장염은 못 따지고 식중독은 따질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 일대를 강타한 어느 김밥집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김밥 먹고 나서 단체로 배가 아파서 온 환자분들이 그 당시에 저도 한 100명 정도 봤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접수할 때 그냥 김밥 먹고 배 아파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먹었구나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선행한 이제 명확한 원인이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식중독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여름철에 장염하고 식중독이 많잖아요. 네네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은 이제 날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잘 씻고 화장실 갔다 손 잘 씻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손을 왜 씻어야 되죠? 그게 장염하고 명확한 관계가 있나요? 네. 장염균이 이제 분변으로 옮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서 균을 사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회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지금 전국에 많은 횟집 사장님들이 보고 있어요. 네. 나락을 조금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완전히 먹지 말아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아주 극단으로 가서 여름철에는 절대 회를 금지합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기는 하죠. 당연히. 위생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곳에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집에서 해산물을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도마나 칼 같은 것들 잘 씻고 회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름에 기저에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당뇨 아니면은 암 등으로 인한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식중독에 취약한데 특히 이제 식중독 중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해서 이제 사망률이 한 40에서 50% 정도에 이르는 치명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름에는 가급적 피하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레몬 얘기했는데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 SNS도 그렇고 그 레몬이 단순히 식중독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엄청 건강에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공복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레몬수를 마시면 몸에 좋다. 그게 근거가 있나요? 일단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 레몬수를 마시면 좋다. 그 다음에 뭐 올리브유랑 레몬을 섞어서 이렇게 마시면은 이제 몸에 좋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 여름철에 뭐 레몬에 들어있는 뭐 미량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몸에 좋을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이제 좀 맛이 좀 상큼하니까 수분 섭취를 좀 늘려주는 그런 거는 좋긴 하겠지만 먹으면 몸에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드시게 되면은 위장에 좀 자극한 효과가 있어서 속쓰림이나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한테 악화되기 좋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게 몸에 해롭진 않나요, 그러면? 그 없는 분들도 이제 위장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을 공복에 드시게 되는 거니까 위가 이제 자극을 받게 돼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게 좋은 건 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물이 제일 좋대요. 이제 싼 게 제일 좋은가 봐요. 그리고 또 레몬수가 그렇게 아침에 마시면 독소를 배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팩트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독소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실체가 없는 개념이기는 하거든요. 물 드시고 화장실 가시면은 뭐 이제 그 소변으로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배출하는 거나 레몬수 드시고 나서 가는 거나 크게 다르게 뭐가 있겠냐 싶습니다. 위만 자극이 되지 굳이 왜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몬수를 먹으면 내장 지방과 혈당도 없애준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X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네, 그런 게 있다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왠지 이렇게 레몬 이렇게 해서 뿌리면 고기에 뿌리면 고기도 좀 야들야들해지고 지방 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라기보다 고기에 뿌리게 돼서 좀 부드러워지는 거는 단백질이 조금 분해가 되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요. 지방을 분해하거나 혈당을 낮춰준다는 건 아예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는 뭘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레몬수가 고혈압에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약을 그냥 팔지를 말고 이제 레몬수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레몬이 건강에 좋은가요? 건강에 좋으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뭐 좋다. 왜냐면 레몬에 있는 풍부한 비타민C나 뭐 이제 구연산, 뭐 미네랄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레몬이 건강에 좋으니까 그럼 레몬수 마시면 좋은 거잖아요. 먹어서 나쁠 거는 없는데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장 지방을 빼준다, 혈당을 조절한다, 내지는 뭐 이제 혈압을 낮춰준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효과적인 레몬 섭취법은 그러면? 물에 섞어서 드시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공복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레몬수 드시는 분 많거든요. 레몬 다이어트도 있어요. 그 다이어트가 되나요? 예전에 유행했던 그 다이어트를 말씀하신다면 절대 칼로리가 낮아서 3일 동안 쫄쫄 굶고 물만 마시는 거여가지고 그거는 당연히 굶으니까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레몬수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걸 마신다고 해가지고 살이 유의미하게 빠지거나 그러진 그러니까 않습니다. 적게 먹으니까 빠지는 거지 예, 레몬의 맞습니다. 효과는 없다. 예, 여러분 레몬이 건강에는 좋지만 특별한 효과는 없대요. 그래서 살도 안 빠지고 고혈압에도 안 좋고 지방도 분해 안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믿고 기대하는 모든 건 다 안 되고 그냥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다니까 그냥 여러분 맛을 위해서 레몬수 드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여름철에는 식중독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식중독은 레몬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 잘 씻고 그다음에 날 것을 먹지 마라. 그 특히나 당뇨나 간질환 등이 있는 기저질환자들은 날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이제 또 레몬수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레몬이 몸에 크게 나쁘지는 않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하니까 건강에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것만큼 다이어트가 된다거나 혈압을 낮춰준다거나 독소를 배출해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효과는 없대요. 그러니까 뭐 물을 좀 더 상큼하게 먹고 싶으면 특히 또 여름철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으니까 레몬수를 먹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레몬수를 마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뭐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의학적 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정현정 선생님과 함께 여름철에 호발하는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거든요.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루머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 저희 프로그램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싶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팩트 체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